지금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왜 스승의 날이 됐냐면 세종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스승의 날이다. 우리 민족의 스승이 태어난 날,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출생 당시는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출생한 1397년 4월 10일에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니까 재벌 2세도 될 수가 없죠. 이때 아버지는 뭐였나? 정한대군이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었고 태조의 5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가능성도 아주 희박했던 그냥 여러 왕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왕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세종이 태어난 다음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아버지 정한대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세자의 책봉이 돼요. 형이 왕이었는데 그 동생이 세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후계 국왕으로 이때 내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400년 11월 달에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아들 이 세종의 지위가 달라져요. 이제 왕자가 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곳도 아마 이때 처음 경복궁으로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태어난 집에서 살죠. 아버지의 집. 거기가 어디냐면 한양 준수방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준수방 할 때 방은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조선 초에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모두 5부, 동서남북 중부로 나누고 52개의 방을 두어요. 5부 52방 이렇게 부르는 건데 북부에 준수방이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네로 치면은 통이동, 옥인동 이 근방이고 지금도 가는 길에 세종 탄생지라고 하는 표석이 길에 있어요. 물론 그 표석이 있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건 아니고 그 일대에 굉장히 넓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터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세종 집터를 찾는 뭔가 좀 연구를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집을 전부 철거하고 발굴을 해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대에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은 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연구를 멈췄는데요. 글쎄 그거 계속 진행을 하려면 지금 그 시장하고 이거 다 없애야 되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근방일 것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록에 보면 잠저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잠저라는 건 뭐냐면 잠룡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잠저는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을 뜻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는 집은 되게 궁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궐에 살다가 왕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왕자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사가 이걸 잠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종은 어릴 적에 궁궐에서 나고 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잠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잠저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세종이 태어났어요. 왕자가 된 거죠. 아버지가 왕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왕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살에 충녕군에 책봉이 되면서 12살에 결혼을 해요. 아까 그 심씨, 소헌왕후가 되는 심씨와 1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5살에 충녕 대군으로 올라가요. 이걸 이제 진봉된다고 하고 그러다가 22살에 운명이 바뀌어서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셋째 아들이라서 세자가 될 가능성이 참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다시는 양녕대군의 그 문제가 이때 생긴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일단 실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18년 태종 18년의 일입니다. 문무백관들이 세자 이재가 잘못이 많다
이제가 양령이에요. 많다하여 글을 올려 폐하기를 청하자 태종이 제2의 맏아들로 계승하게 하려 하였다. 자, 이 뜻밖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장자였잖아요. 이 장남을 폐하고 세자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 누구를 그 후계자로 삼을 건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동생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혜종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장남에게, 다시 얘기해서 양녕대군의 맏아들에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래서 태종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양녕을 폐하고 양녕의 맏아들에게 세자 자리를 줘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하께서 세자를 가르치심이 급진했는데도 오히려 이랬습니다. 세자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 모양 아닙니까? 지금 어린 손자를 세운다면 어찌 앞날에 무사한 일이 생길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닮아서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거나 또 여기 이제 깊은 뜻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손자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를 폐했을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무사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자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신하들이 반대를 했고, 청컨대 아들 중에, 그러니까 태종의 아들 양녕의 동생들 가운데 어진이를 골라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양녕의 손자, 양녕의 아들한테 이걸 주지를 않고 자기 다른 아들에게 주려고 먼저 이야기한 게 태종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서로 미루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태종의 입장에서 내 아들에게 다시 넘긴 거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태종의 의중을 반영해서 기록이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신하들이 요청을 하니까 태종이 이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러면 경들이 내 아들 중에서 누가 어진지를 가려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 중에서 누가 되면 좋을지 그럼 니들이 얘기를 해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딱 얼음이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불안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또 이렇게 모면을 합니다. 아들이나 신하를 아는 것은 아버지나 임금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들을 제일 잘하는 거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누가 더 어진이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태종 18년 요 무렵에 이 태종과 이 말을 하는 이 조선의 대신들은요, 그냥 여우들이에요. 정말 이 조선 건국 이후에 수많은 그 정변, 그리고 이 태종의 그 변덕스러운 그 정치, 이런 걸 다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왕의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책임질 말을 하나도 하질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태종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이유를 대고는 충령으로 세자를 삼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땅땅땅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저희들이 이른바 어진이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충녕대군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래요. 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아부하는 것 같지만 또 안 그럴 수 없는 그들의 사정도 이해해 줘야 되겠죠. 자, 논의가 정해지자 곧 충령을 세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령이 팔자에 없던 세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양녕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양녕, 이 소문난 뭐랄까 문제야, 정말 조선의 문제야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양녕대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걸리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양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 평가를 좀 가급적 하지 않고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그 양령의 후손 되시는 분들도 뭐 자료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